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법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진 사법신뢰, 중앙일보는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법신뢰 회복이 급선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속 자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제하고 법원에 대한 믿음 되찾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법부 최후의 날 수치스럽다는 양성태, 부끄럽다는 김명수라는 제목으로 뽑았고요. 멸경신문은 사상 첫 전 사법수장 구속 수감을 보며 참담하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사설을 내보내고 있는데 전날 사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태 구속이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가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죠. 이게 정말 참 전부 거꾸로,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구속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구속돼야죠.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망치를 휘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 내린 판결도 있겠지만, 사법거래에서 알려진 걸로 보면, 드러난 걸 보면 수없이 많은 불편부당한 돈과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의 편에 서서 정말 노동자, 농민, 서민들, 힘없는 약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내게 만든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법신뢰 회복 운운하는데, 사법신뢰 회복은 그러면 양성태가 구속이 되어서 사법신뢰가 무너졌다면 양성태 풀어주면 사법신뢰가 회복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불법 부당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저는 구속 수감시키고 또 그동안 부당하게 판결된 내용들 전부 재심 착수해서 그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이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들이 블랙리스트에 줄을 서고 또 그들과 결탁해서 공모해서 불편부당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걸 전부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수가 심판, 캠프 출신, 선관위원 강행, 막무가내 볼통 멈춰야 한다. 문화일보는 문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원 이제라도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 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고 자본신문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여러 차례 며칠 전부터 이거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했을 때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임명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그 임명에 사실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결단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다. 그 정치적 책임은 그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역시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이비 국정 타당성 조사 면제 세금 갖고 노골적 선거운동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총선 1년여 앞둔 시도별 예타 면제는 포퓰리즘 극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제 사설 비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책 사업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낭비할 수 있고 불균형하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이권 또 그 정치인들의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불법 부정으로 예산이
배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가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민연금이지 정부의 연금이 아니다. 이제 정부가 재벌 대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 지분만큼 경영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연히 국민연금이죠. 정부 연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뭐 국민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연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정부연금은 아닙니다. 이름도 국민연금이고 또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본이 뭐 정부가 투자했습니다만 재벌 대기업의 5, 10% 엄청난 재벌 총수들의 주식 보유보다도 훨씬 더 큰 돈들을 재벌 대기업에 투자해 줬잖아요. 실제로 마음대로 정부가 결탁해서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끌어다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이 아니고 기업연금입니까? 재벌 대기업, 재벌연금인가요? 자본연금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구조는 1인 1표지만 주주자본주의는 1주 1표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집단이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대 내지 2대 주주라면 그게 걸맞는 경영권 행사를 해야 하고 직접 경영하지 않더라도 경영에 대한 당연한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방만 경영 여전한데 공공기관 지정을 또 피해가려는 금감원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는 이제 공무원이고 금융감독원은 민간인들이 이제 일하는 곳이죠. 금융감독원은 이 금융위원회 지시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 위임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운영 관리 기본법에 따라 뭔가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관리하는 법에 이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그걸 포함시키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이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인데 금융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금융위원회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논란이 되죠. 금융감독원의 뭐 옥상 옥이냐 아니냐. 그런데 만약 금융위원회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은 그냥 민간기구로 두게 되면 안 되겠죠. 당연하게 공공의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굳이 금융감독을 공공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원회 정부 조직기구의 정부기구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공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양쪽의 입장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일촉즉발 위기, 한일 관계 조속히 진화해야 한다. 일초계기 미정료에 잇따른 위협 비행,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갈등 부담은 우리가 더 크다. 뭐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겠죠. 정상 간 소통으로 윈윈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해서 이 침략 행위를 묵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걸 만약에 묵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나라인데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군사적 침략을 용인하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멸경신문은 한일 우방관계 흔드는 일본의 이딴 초기 이 도발로 규정했잖아요. 중앙일보는 조속히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속히 진화하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강력히 대응하면서
해결 방안을 못 쓰게 하는 것이지, 도발을 인정하면서 그냥 진화한다? 상대가 도발하는데 어떻게 진화합니까? 우리가 불을 끄는 방법도,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도 있지만 맞불을 놔서 불을 끄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다르긴 합니다만요.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기업 압박하는 불확실, 불신, 불안의 수렁이 깊어간다. 규제를 가하면은 기업이 불확실해지고 불신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 이런 건데요.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제를 무조건 기업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정말 병적인 주장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거, 법인을 설립하는 거,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현존하는 법과 제도 내에서 이걸 자격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과 제도 하에서 내가 기업활동할 수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설립할 때는 거기에 따르겠다라고는 전제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런 규제를 하면 모든 책임을 이런 규제에다 돌린다. 이건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정시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안보 리스크가 정시마저 저평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배로 주요 40개국 중에서 러시아를 빼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안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압박도 하고 말이죠. 또 북핵 폐기되는 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이게 ICBM만 그냥 북한이 포기하면 그냥 현재 수준의 북핵을 동결하는, 이렇게 합의되면 이런 우려, 또 일본 초계기가 한국 군함들을 비행하고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안보가 안보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1년 전에 핵전쟁 거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직전, 그리고 북한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포탄이 있다, 이렇게 서로 막 일촉즉발의 이 한반도 전쟁 위협이 있는 상황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리스크가 커졌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리스크가 훨씬 더 완화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주가 순자산 비율과 관련해서 이 저평가 문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분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매일 지금 사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신문은 서울시정이 이렇게 가벼도 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을지면옥 등 노포, 오래된 가게 보존을 이유로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을 중지한 거, 이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사업 계획이 조력목의 식으로 자주 바뀌면 곤란하죠, 이거. 곤란합니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이라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죠. 어떤 지역을 울타리 쳐놓고 다 확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굉장히 시간을 두고 개발해야 할 지역, 보존해야 할 지역, 공원으로 만들 지역, 이런 것들을 긴 시간을 두고 가야 한다. 어떤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임기 내에 이것을 완수하고 또 다음 선거에 이용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주택 공시가 급등, 수입 없는 집안채 보유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시가격 전국 상승률이 9.13%인데 지난해 5.51%에 비해서 1.7배가 증가했고, 서울은 17.75%로 지난해 상승률 7.92%의 2.2배에 달한다. 공시가 너무 이게 급등하고 있다. 집안채밖에 없는 사람에게
세금 더 내려가면, 보유세 더 내려가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는 뭐 단순히 그 하나의 보유세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죠. 또 보험료를 걷는 기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에 있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그 기본 원칙, 조세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기초할 때 당장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불로소득, 집값이 1억이 2억이 되고 뭐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폭등해 왔잖아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결국은 부동산 보유 여부, 금융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데, 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또 이런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고서는 또 복지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가전쇼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대통령 관심 표명에 동대문 CES 급조 어느 시대인가 라면서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쇼 CES가 소비자 가전쇼인데요. 이 축소판 행사를 서울 동대문에서 하라, 이제 정부가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이비 혁신 이벤트다. 그리고 거기에 기업을 덜러리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강압적으로 관제 행사로 치러진다면 이건 문제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기업들도 그러면 이런 정부 정부 부처 장관들도 오고 뭐 대통령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리에 자기 제품을 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건 또 그럼 재벌 대기업이 이걸 마다할까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문화일보는 무조건 기업들을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제품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소개하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갖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거는 양측면에서 판단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쇼로 해서는 일회성 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